필리핀의 밤은 길고도 더웠다. 지연은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새벽 1시 30분. 남편 승훈이 퇴근한다고 했던 시간은 이미 2시간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오늘 회식이라도 하나. 혼잣말을 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읽지도 않는다. 요즘 들어 남편의 연락이 줄어든 게 신경 쓰였다. 전에는 저녁을 먹었냐는 사소한 안부도 주고받았지만 언제부턴가 대화가 단답형으로 변했다. 카톡창을 닫고 SNS를 열었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커뮤니티에 들어갔다. 혹시 어학원 관련 행사라도 있는지 확인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뭐야, 이게. 승훈이었다. 필리핀 현지 식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와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금발의 서양 여자가 기대듯 앉아 있었다. 지연은 손끝이 떨렸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어학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였다. 오늘 어학원 선생님들이랑 한 잔, 필리핀 생활 최고. 그 아래 몇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오리사랑 승훈이랑 잘 어울리는데 둘이 원래 그런 사이야. 크크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리사.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한다고 소문난 외국인 강사.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승훈도 그녀를 가르치는 걸 도와주면서 친해졌다고 했었다. 그럴 리 없어. 지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불안한 생각이 휘몰아쳤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승훈이 들어왔다. 셔츠 단추를 2개 풀어헤친 채였다. 어디 갔다 왔어? 지연이 참았던 목소리를 내뱉었다. 승훈은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으며 대꾸했다. 회식했지. 무슨 회식? 그냥 어학원 사람들끼리. 거짓말이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봐. 뭐야, 이게. 승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짜증난 듯 말했다. 이딴 걸 왜 찾아보고 있어? 이딴 거. 이게 그냥 사진이야? 사람들이 다 알고 떠들고 있는데 나만 몰랐어. 그냥 동료야.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별것도 아닌 거라고. 댓글 봤어? 사람들이 너희 둘이 사귀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 승우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소파 위에 던졌다. 내가 사생활 하나 없이 숨도 못 쉬냐. 그냥 친한 동료라고 했잖아. 그러면 왜 늦게까지 연락도 안 돼? 왜 요즘 나랑 말도 안 해? 그냥 피곤해서 그랬어.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피곤한 얼굴, 아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얼굴이었다. 솔직하게 말해. 너 리사랑 무슨 사이야?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승우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니 손목 시계를 풀어 던졌다. 의심하고 싶으면 해. 난 할 말 없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지연은 주저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승훈의 태도는 명확했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지연은 곧장 휴대폰을 켜고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딸,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숨을 삼키고 곧바로 택시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엄마. 나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 안에서는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은 상태였다. 엄마. 지연은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다. 따뜻했던 손이 차가워졌다. 목이 메어왔다. 엄마, 나왔어. 나 늦었어?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식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위로를 받으면서도 지연의 머릿속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통화 내용만 반복됐다.
엄마, 요즘 좀 어때? 괜찮아. 너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응,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남편의 외도 의심과 냉랭한 태도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죄송해요, 엄마. 누군가 등을 토닥였다. 여동생이었다. 언니, 이제 엄마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허전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피곤함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샤워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아, 진짜 말도 안 돼. 하하. 낯익은 목소리였다. 남편이었다. 뒷마당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다. 달빛 아래 남편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표정은 밝았고 가볍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우리 그때 진짜 미쳤지.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 쥔 채 크게 웃었다. 지연은 손을 꽉 쥐었다. 설마. 조용히 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갔다. 승훈. 남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언제 왔어? 지금 누구랑 통화해? 아, 그냥 어학원 사람이야. 지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리사지. 승훈의 표정이 굳었다. 순간적인 침묵. 거짓말을 할지, 그냥 무마할지 계산하는 듯 했다. 아니야. 그냥 동료라고 했잖아. 장례식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랑 통화하면서 웃고 있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장례식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 넌 내가 힘든 건 일도 신경 안 쓰이냐? 나 엄마 잃었어. 승우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속이 뒤집혔다. 울컥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해야 할 게 뭔지도 몰라. 내가 어떤 기분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해봤어. 그래서 내 감정 내가 다 책임져야 해? 승훈의 말투는 차가웠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 인간은 나한테 아무런 미련도 없구나. 그냥 감정 소모하는 게 귀찮은 거야.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냈다. 뭐 하려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고. 승훈의 표정이 흔들렸다. 이제 시작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문제는 그가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 필리핀에서 내연녀와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바라봤다. 평소라면 잠금 패턴이 걸려 있을 텐데 그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그대로 쓰러졌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잠금 화면을 밀어보았다. 패턴이 풀렸다. 어이가 없네. 손끝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메시지를 열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달 말이면 완전히 내 이름으로 넘어온다고? 그 순간 이메일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필리핀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필리핀에서 집을 계약한 게 확실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지? 그때 또 다른 이메일이 있었다. 변호사 사무소 상속 관련 진행 사항, 고 김순애님의 유산 상속 절차와 관련하여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공동 상속 권한이 적용되며 최근 신청된 재산 이전 요청이 확인되었습니다. 엄마 유산을 건드린 거야? 손이 떨렸다. 당장 변호사를 만나야 했다. 남편이 어머니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한다고요? 변호사는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필리핀에서 내연녀와 함께 살 집까지 계약한 게 분명해요.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더니 말했다. 남편분이 최근 유산 분배를 신청했습니다. 보니까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네요. 그게 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확정되기 전에 유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도 있습니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그 돈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당연하죠. 이걸 증명하면 상속 절차를 중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겁니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죠.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왔다.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싸늘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일정을 확인했다. 다행히 몇 주 전 승훈이 스스로 떠들어댔던 말이 기억났다. 이달 말에 필리핀으로 들어가야 해. 중요한 미팅도 있고 정리할 것도 있어서. 그래, 그날을 타깃으로 하면 돼. 지연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가압류 신청해 주세요. 네, 서류 작업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남편분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필리핀 이민국과 현지 경찰에도 연락을 넣을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보하셨나요? 네,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필리핀 내 한국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열었다. 이곳에는 필리핀에서 사업하거나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게시글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몇몇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필리핀 한국인 커뮤니티, 긴급 공유. 현재 필리핀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한 한국인이 내연녀와 함께 거처를 마련하고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인물은 이미 한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지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며 필요한 경우 현지 이민국 및 경찰에도 공식적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으로 달렸다. 지연은 손끝을 꽉 쥐었다. 예상보다 반응이 빨랐다. 그리고 확신했다. 승훈의 계획은 더 이상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직접 그를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승훈이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하루 어땠어? 지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뭐, 그냥 평범했지. 왜, 곧 필리핀 간다고 했지. 승훈이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학원 일이랑 다른 일도 좀 정리할 게 있어서.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었다. 내가 계약한 필리핀 집, 돈 어디서 났어? 순간 승훈의 표정이 굳었다. 뭐, 내가 다 알아봤어. 엄마 유산까지 건드렸더라. 승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오해야. 오해. 그럼 내 계좌에서 필리핀으로 빠져나간 돈은 뭐야? 그냥 투자, 내가 좀 더 벌어오려고. 내가 필리핀으로 가려는 게 나랑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사랑 살기 위해서라는 것도 다 알아. 순간 승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내 폰 봤어? 그래, 봤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거 그냥 장난이야. 지연은 차갑게 웃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더라. 승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필리핀으로 가는 것도 막을 거야. 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승우는 헛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켜서 승훈에게 보여주었다. 이미 이혼 소송 진행했고 필리핀 이민국에 신고도 준비 중이야. 그리고 내 소문 벌써 커뮤니티에 퍼졌어. 승훈이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이거 내가 올린 거야? 그래, 내가 필리핀에서 계획한 거 더 이상 못하게 만들 거야. 승훈은 이를 꽉 물었다. 이런 미친 짓까지 해야겠어. 누가 먼저 미친 짓을 했는데. 긴 침묵이 흐른 뒤 승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고. 하지만 그의 눈빛엔 당황이 서려 있었다.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필리핀의 아침은 더웠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되새겼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휴대폰을 들고 필리핀 이민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며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지연은 승훈의 불법적인 사업 운영과 불법 체류 가능성, 그리고 그가 내연녀와 함께 살기 위해 유산을 횡령했다는 점까지 차근히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피하려고 필리핀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처를 마련했고 어학원과 관련한 수익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민국 담당자는 정보를 받아 적으며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연은 이어서 필리핀 현지 경찰과 연결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네, 남편의 사업 운영과 재산 문제가 필리핀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현지에서 체포될 수도 있나요? 만약 불법적인 체류나 사업 운영이 밝혀지면 체포 및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더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할 겁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제공할게요. 며칠 후 승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승훈은 이미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왔어. 지연은 무표정하게 맞은편에 앉았다. 그래.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승훈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연은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었다. 심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 이민국이랑 경찰까지 끼어들게 했더라. 필리핀에서 내가 살기 힘들게 만들려는 거잖아. 그건 내가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 난 그걸 알린 것뿐이야. 승우는 초조한 듯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깍지를 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리사랑 같이 살려고 했던 거 맞아. 하지만 너랑 완전히 끝내기 전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지연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웃기네. 정리하려던 사람이 필리핀의 집을 계약하고 내 유산까지 빼돌렸어. 그건 잠깐 내가 동의받기 전에 쓴 거였어. 다 돌려줄 수 있어. 이미 늦었어, 승훈. 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지연은 천천히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다. 부부였지. 하지만 내가 먼저 부쉈어. 내가 날 무시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내 엄마 유산까지 탐냈을 때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하지만 진짜 너한테 돌아가려고 했어. 웃기지 마. 승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이혼은 꼭 해야겠어. 우리 그냥 조용히 해결할 순 없어. 이혼은 당연한 거고. 난 내가 필리핀에서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들 거야. 승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를 악물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벌 받을 것. 승우는 멍하니 지연을 바라봤다. 너 완전히 달라졌네. 그래, 너 때문이야.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번엔 법정에서 보자. 승우는 손을 뻗었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등을 돌리고 카페를 나섰다. 이제 남은 건 최후의 한 방이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저렴한 호텔방. 승우는 초조한 눈빛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씨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다. 리사와 함께 새 집에서 살면서 필리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 이민국에서 경고가 날아왔다. 불법 체류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 한국에 있는 어학원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계약이 끊겼다. 무엇보다도 필리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그에 대한 폭로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필리핀 한국인 커뮤니티, 승훈 당사에 대한 추가 정보. 이 사람이 필리핀에서 불법적인 수익을 얻고 있으며 내연녀와 함께 도망치려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승우는 핏발선 눈으로 댓글들을 읽었다. 젠장할. 그는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다. 그때 방 한쪽에서 리사가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봤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냐. 아무것도 아니긴. 이민국에서 연락 왔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돈 번다는 소문이 다 돌고 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앙심 품고 퍼뜨린 거야. 신경 쓰지 마. 리사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쓰지 말라고. 너 요즘 얼마나 예민한데. 핸드폰 붙잡고 욕하고 갑자기 나가서 누군가 만나고 전화 걸면 화부터 내고. 그냥 조용히 좀 해, 리사. 리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넌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네. 상황, 내가 뭘 이해 못했는데. 리사는 한숨을 쉬며 팔짱을 풀었다. 승훈,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내 친구들도, 내 직장도, 심지어 내 가족도 너를 다 버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라고. 내 아내 지연. 그녀가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이 한국에도 알려졌어. 승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리사를 바라봤다. 뭐? 리사는 휴대폰을 켜서 승훈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한국 뉴스 필리핀 불법 체류 및 재산 횡령 사건. 최근 한국인 A씨 40대 전 어학원 당사가 필리핀에서 불법적인 자금, 운영 및 배우자, 재산 갈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필리핀 당국과 한국 검찰의 조사를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승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이게 내 현실이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 안전하지 않아. 내가 횡령한 돈 때문에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어. 승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젠장할. 리사는 조용히 그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떠날 거야. 뭐. 이제 넌 위험해. 너랑 있으면 나까지 문제에 휘말려. 승우는 충격을 받은 듯 리사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우리 같이 도망가야 해. 나한테 계획이 있어. 리사는 가볍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만해, 승훈. 너랑 계속 있으면 내 인생도 망가져. 리사, 제발. 넌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너한테 미래가 없는데. 리사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며 호텔 문을 열었다. 안녕, 승훈. 더 이상 우리 사이도 끝이야.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승훈 혼자만 남았다. 그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법원 복도에 앉아있던 지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판결문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혼 청구 인용,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피고 승훈는 위자료, 지급 판결,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 기각. 변호사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합니다, 지연 씨.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지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결국 이렇게 끝나네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도 확실했고 재산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막았으니까요. 이제 승훈 씨는 필리핀에서도 한국에서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연은 판결문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러 갈 겁니다. 변호사가 잠시 놀란 듯 했다. 꼭 만나야겠어요? 그래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한 허름한 카페.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초라한 모습의 승훈이 앉아 있었다. 수척한 얼굴, 퀭한 눈, 깔끔하던 셔츠는 주름이 가득했다. 필리핀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이후 그는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다. 소문이 퍼졌고 신뢰는 이미 바닥이었다. 왔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마지막으로 보자고 했다면서. 승우는 물잔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렸다. 이혼 확정됐다며. 그래. 이제 우리 완전히 남이야.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지?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 승우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행복하냐?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야 내 인생을 다시 찾은 기분이야. 난 너무 늦었지. 응, 너무 늦었어. 승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리사도 날 떠났어. 이제 아무도 없어.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였어. 넌 모든 걸 스스로 망쳤으니까.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어. 뭔데? 혹시 단 한 번이라도 날 용서할 생각은 있어? 지연은 승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니, 넌 용서받을 자격 없어.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창문을 활짝 열자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숨 막히던 과거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거울을 보았다.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였다.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잠들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새벽에 온 문자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회사 임지연 대리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대리님, 드디어 승진하셨네요. 축하해요. 역시 다들 예상했어요. 요즘 업무 처리하는 거 보면 완전 프로 같던데요. 팀장님이 엄청 기대하고 계세요. 지연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팀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다. 예전 같았으면 집 걱정, 남편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회사 일도 더 즐거웠다. 맡은 프로젝트도 인정받고 있었고 승진과 함께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 동료들과 웃으며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일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구나. 퇴근 후 여동생 지수와 카페에서 만났다. 언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승진이라니 완전 멋있어. 고마워. 너도 바쁜데 시간 내줘서 미안해. 미안하긴. 요즘 언니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축하 파티라도 해줘야지. 지연은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여행 갈까? 지수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언니 드디어 떠나는 거야? 응,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그리고 나도 나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 좋아. 어디 가고 싶어? 유럽. 아니면 동남아도 괜찮고. 그럼 우리 발리 갈래? 바다 보면서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발리로 가자. 지수는 신나서 휴대폰을 꺼냈다. 언니, 그럼 내가 비행기표 알아볼게. 호텔도 예쁜데 많던데. 지연은 여동생이 들뜬 목소리로 떠드는 걸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그녀의 앞에도 끝없는 자유가 펼쳐지고 있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펼친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한동안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울 차례였다. 드디어 시작이네. 노트북 화면에는 사업 계획서가 띄워져 있었다.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 기획안. 목표 해외 거주 외국인 및 교포 대상 한국어 교육. 방식 10일 온라인 강의. 그룹 클래스 무료 콘텐츠 제공. 차별점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 제공. 지연은 다시 한번 내용을 훑어보았다. 사실 이 꿈을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은 늘 남편의 뒷바라지와 집안 문제로 미뤄야만 했다. 이제는 내 시간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여동생 지수였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오랜 친구 혜진이 들어왔다. 오랜만이다. 혜진아. 둘은 반갑게 포옹을 나눴다. 혜진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요즘 얼굴이 완전 다르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그래. 나도 요즘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사업 준비하는 건 어떻게 돼가? 지연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다. 이거 봐.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이야. 필리핀에서 일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우는 걸 좋아하는 걸 봤거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혜진이 감탄하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와, 너 진짜 준비 많이 했구나. 근데 이거 무료 강의도 포함돼 있네? 응, 처음엔 무료로 콘텐츠 제공하고 나중에 정규 수업으로 유도할 생각이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냥 예전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혜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예전에 너 같은 사람? 응,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뭔가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엔 남편 일 챙기느라 너 자신은 거의 신경도 못 썼잖아. 지연은 가볍게 웃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지연은 다시 한번 노트북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이번에는 내 꿈을 위해 나아갈 거야.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연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그녀의 블로그와 SNS가 열려 있었다. 때로는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도 한때 바닥을 쳤지만 지금은 제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지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 자신이 이 글을 읽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때 자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타자를 쳤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다 지나갑니다. 오늘이 힘들다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저처럼 밝은 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올려진 글을 보며 지연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다. 지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배신과 아픔 속에서 흔들렸지만 결국 지연은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만이 아닌 스스로를 되찾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없이 무너질 것 같았고 상실감에 빠져 허우적댔지만 결국은 새로운 길을 걸으며 성장했다. 승진을 하고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지연의 진정한 승리였다. 우리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배신과 실패를 겪는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힘겹게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도 있다. 하지만 지연의 이야기처럼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간다. 이 단순한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 우리는 다른 길을 찾게 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연의 이야기처럼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아픔이 지난 후 더 단단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또 다른 지연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시다.